안녕하세요. 대방고시학원 영어 담당 방지용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0년 6월 달에 있었던 지방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신 분들은 시험 보신다고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 아마 조금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이번 시험 난이도가 다소 평이하게 나와서 조금 오히려 아쉽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번 시험을 못 봤다,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해설 강의 통해서 내 약점이 어딘지를 알아내시고 그 약점을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완을 하셔서 앞으로 있을 국가직 시험이나 내년 시험에서는 꼭 여러분들 좋은 점수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첫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제가 드리는 해설 강의는 여러분들이 푸셨던 비책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1번 문제, 어휘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1번부터 4번까지가 형용사들입니다. 그래서 문맥에 맞는 형용사를 선택하는 문제가 되겠고, 여기서는 우리가 그 문맥을 먼저 보시면 어떤 이슈가 있다 그래요. 플라스틱 바틀스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바틀스니까 유리병이 아닌 겁니다. 플라스틱 병입니다. 이게 힌트예요. 플라스틱 병이라는 게 힌트, 유리병이 아니라. 그래서 플라스틱 병이 가지고 있는 이슈가 instead that 이하입니다. They are not. 플라스틱 병은 이런 성질이 없대요. 플라스틱 병은 이런 성질이 없다. 어느 정도 여기서는 벌써 힌트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플라스틱 병이면 리사이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되고, 워터프루프도 제외되겠다 그죠. 물이 당연히 방수 기능이 되니까, 병이니까. 그리고 1번 sanitary. sanitary라고 그러면 위생적인 일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위생과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럼 벌써 여기서 봐도 뭐가 정답이다?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이에요. insulated. 자, 우리가 보통 insulated라고 그러면 열이나 전기를 차단시키는 것을 insulated라고 합니다. 우리 단열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단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우리가 플라스틱 병에 넣었다고 온도가 유지되지는 않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고, 근데 혹시 내가 여기서 놓쳤더라도 여기서 감을 못 잡았더라도 뒤쪽에 충분한 힌트가 또 나옵니다. so 이하에 When the temperature begins to rise,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당신의 물 역시 heat up, 열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면 따라서 온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단열 기능이 없는 거죠. 정답은 2번, insulated. 이 정도면 난이도가 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같은 경우는. 자, 두 번째,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밑줄 친 단어와 가장 의미가 유사한 거. 2번 문제를 틀리시면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사실은. 2번 문제는 밑줄 친 단어만 보고 답을 선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lleviate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4번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alleviate가 완화시키다 합니다. 어떤 강도 같은 것을 줄여주고 덜어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거하고 똑같은 게 relieve예요. 그게 다예요, 진짜. 그래서 alleviate를 보자마자 4번으로 가셔야지, 내가 alleviate를 모른다고 해석을 하고 계시면 혹시 풀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보다 시간 관리 면에서 이미 뒤처지게 되는 거죠. 이건 바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참고로 나머지 오답들 1번 compliment, 보완하다. 이 단어는 좀 조심하세요. 이가 들어간 compliment가 보완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있죠. I가 들어간 compliment. 요거는 칭찬하다예요. 칭찬하다. 그러니까 발음 똑같아요. 스펠링 조금 다르죠. 스펠링도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의미가 완전 다른 단어, 관련 없는 단어인데 틀림없이 헷갈릴 만한 단어고 둘 다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설명드릴 거 없고 3번도 설명드릴 거 없습니다. 문맥 안 보신 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드린 해설서 보시고 한번 문맥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갑니다. 3번이 이번 시험에서 어휘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았습니다. 가장 많이 질문이 올라왔던 문제죠. 3번. 3번이 난이도 상. 그러니까 터치오프라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던 그 공무원 영어 어휘집에 웬만한 책에는 없더라고요. 터치오프라는 표현 자체가. 그래서 아마 이거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곤란하셨을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기에 있는 단어를 아시고 그래도 문맥을 파악을 하셨다면 답은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찾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문맥 한번 볼게요. The cruel sights. 잔인한 장면들. 그죠? 잔인한 장면들이 터치오프라는 걸 했습니다. 또 어떤 생각들. 자, 어떤 생각이냐? that 이하의 동격절, 그 관계대명사절.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그 상황이 아니었다면 wouldn't have entered her mind.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았을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해냈다는 뜻입니다. 그럼 뭡니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이런 생각을 안 했을 텐데, 반대죠.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대충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을
떠올리다 정도가 유추가 가능해요. 생각을 떠올리다, 그죠? 그 잔인한 장면이 that이라는 생각을 떠올렸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look after. look after는 다 아시죠? 이거 찾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look for가 찾고 look at이 쳐다보는 거. look after는 돌보다입니다. take care of예요. 그러면 1번은 안 되고, 자, 2번 gave rise to. 저는 편의상 이거 그냥 그 원형으로 쓸게요. give birth to. 그러니까 직역을 하셔도 birth가 들어갔다 그죠? 뭔가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래하다라는 뜻입니다. 발생시키다. 초래하다. 어때요? 생각을 초래했다. that 이하하는 생각을 초래했다. 2번 답이다 그죠? 2번 답. give rise to는 모르시면 안 되는 표현입니다. touch of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근데 3번 볼게요. make up for에서 나왔네요. make up for는 우리가 보상해주다, 벌충해주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단어고 4번도 여러분들 아시죠? keep in touch with. 여기는 과거형이긴 하지만 제가 터치를 말씀드렸네. 여기는 컨택트 나왔고 터치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keep in contact with, keep in touch with, 계속해서 연락하다, 연락하고 지내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요거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아낼 수 있을 거고 touch off가 실제 뜻이 유발하다예요. 유발하다. 유발하다. 우리는 이렇게 추정을 했었다 그죠? 근데 정확한 뜻은 유발하다. 똑같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3번은 이번 시험에서 단어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4번은 또 다시 기본적인 문제로 돌아가네요. 션. 자, 션 보자마자 1번 어보이드 가셔야죠. 션이 뭐예요? 회피하다. 션은 피하는 거, 피하는 거. 회피하다. 그래서 1번 avoided로 가시고 2번 됐고 3번 punish 하시죠. 처벌하다. 그리고 4번 imitate 흉내내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난이도 하. 3번이 어려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5번 문제는 어법상 옳은 것은. 그래서 어법 문제, 문법 문제가 되겠고, 자, 여기 나와 있는 1번부터 4번까지 4개의 문장이 다 문법 포인트들이 늘 출제되는 것들이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이 전체적으로 평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독해가 쉬운 것도 있었어요. 독해가 좀 길이가 짧고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평균 단어 수가 좀 짧게 나온 것도 있지만 문법이 늘 나오던 게 나와버리니까 충실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틀린 문제가 또 없었어요. 문법 문제 중에서도. 자, 5번 한번 가볼게요. 맞는 거 찾는 거 그거만 조심하시고 틀린 거 찾으시면 안 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Of the billions of stars. 자, 빌리언이 10억입니다. 근데 우리가 뒤쪽에 숫자를 나타내는 단어 쪽에 뒤에 s를 붙이면 billions는 수십억 개의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수십억 개의 별들 중에서 in the galaxy, 은하계에 있는 수십억 개의 별들 중에서 이럴 때 of는 어몽의 의미로 보시고 of도 은근히 뜻이 많아, 그죠? 수십억 개의 별들 중에서 how much are able to hatch life. 자, hatch는 원래 우리가 알 같은 거 부화시키는 걸 hatch라고 그러죠. 근데 뒤에 life니까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많은 수십억 개의 별들 중에서 몇 개나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문입니다. 근데 난이도 하예요. 동그라미 1번은 난이도 하. 왜? 너무 쉬워. 자, 우리 how much가 무슨 뜻이에요? how much. 우리 가격 물어볼 때 how much 쓰죠. 그거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how much is it? 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수십억 개 별들 얘기하면서 별이 얼마입니까? 얼마면 돼? 말도 안 되죠, 이거. how much 자체가 벌써 틀린 겁니다. how much는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양이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물질 명사 같은 거 나올 때 sugar, 뭐 설탕 같은 거 나올 때 설탕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그때는 이제 how much 이런 것들 쓸 수 있습니다. 안 맞죠, 분명히 문맥에. 별이라는 것은 분명히 가산이에요, 가산. 여기는 이제 복수 형태로 나왔고. 자, 그러면 문맥상 뭐냐면 문맥상으로 보셔도 몇 개의 별이나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 양이 아니고 수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써야 됩니까? How many를 써야죠. How many. How many are able to hatch life 해야지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1번 문장은 어떻다? 옳은 문장이 아니고 틀린 문장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만약에 how much라고 물었다고 치면 우리가 가격을 묻는다라고 치면 how much면 R을 쓰면 안 돼요. 왜? much는 불가산 취급이기 때문에 how much is라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도 이제 뭔가 수상한 거죠, 사실은. 술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벌써. 그래서 1번 틀린 문장 how many are로 가셔야 됩니다. many는 복수 취급인 거 아시죠? 그래서 how many is 없어요. how many are 이렇게 가시고. 자, 동그라미 2번 the Christmas party. 크리스마스 파티가 좋으네요. was 뭐뭐였습니다. 비동사 나왔다.
주격보호 필요하겠네요. really 부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excited가 주격보호입니다. 형용사, 분사죠. 감정 분사라는 말을 쓰죠. 그럼 여기서 벌써 틀린 게 뭐냐면 파티는 사람들을 신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파티가 무생물인데 지가 신나가지고 막 춤추고 이럴 일은 없죠. 그래서 파티가 흥분했다라는 뜻이에요. 파티가 신났다는 뜻입니다. 안 되죠. 뭐로 바꿀까요? 파티는 사람들을 신나게 만드는 입장이니까 흥분시키는 입장이니까 exciting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party was exciting입니다. The party was exciting. 그래서 정답은 정답이 아니고 excited는 exciting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 그리고 and 뒤쪽에 볼게요. And I totally lost. lost는 lose의 과거죠. 자, 표현입니다. lose track of time. 시간의 트랙을 분질하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왜? 신났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뒤쪽은 이상 없어요. and 뒤쪽은 이상이 없어요. excited를 exciting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게 조금 더 궁금하시면 혹은 조금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되시면 분사 파트 들어가셔가지고 감정 분사를 한 번 더 복습을 해보세요. 이게 뭐 책마다 용어가 조금 다르긴 하죠. 감정 분사라는 말을 쓰는 책도 있고 되게 복잡한 용어 많이 씁니다. 그죠? 감정 유발 타동사에서 나온 분사 뭐 이런 말도 써요. 어쨌든 다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복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2번도 틀린 거,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가겠습니다. I must leave. 자, 여기서는 문맥상 right now 나오는 거 보니까 뒤에 목적어 없는 거 보니까 떠나다라는 뜻이겠죠. 나는 지금 당장 떠나야 합니다. 왜? Because 접속사니까 뒤에 절도 나오겠죠. I am starting. 예, 하이라이트. 여기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am starting이면 분명히 우리가 명목상의 시제는 뭐예요? 현재 진행이다 그죠? 자, work 일을 시작하는 중이기 때문에 at noon today 이상해. 시간 부사고 보세요. 오늘 오후에 일을 한대요. 자, 오늘 오후에 일을 한다 그러면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분명히. 나 오늘 오후에 일할 거야. 우리말로 해봐도 분명히 미래 시점이에요. 미래 시점인데 현재 진행을 썼다 좀 이상하죠. 원래는 뭘 써야 돼요? 미래니까 will start라든지 아니면 I am 그죠? I am going to start 이런 걸 써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am starting이 들어와서 그래서 3번 틀렸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함정 포인트가 됩니다. 자, 현재 진행인데 미래를 대신합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동사가 start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start 시작하다, begin 시작하다, depart 출발하다, leave 떠나다, arrive 도착하다 이런 것들 우리 뭐라 그러죠? 왕래 발작 동사라 그러죠. 가고 오고 출발하고 도착하는 거. 왕래 발작 동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왕래 발작 동사는 미래 대신에 그러니까 미래를 쓰는 게 원칙이다 그죠. will start를 쓰면 되는데 미래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래 대신 현재 써도 돼요. I start라고 써도 돼요. 현재 허용해주고 두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현재 진행형도 허용을 해줍니다. 왕래 발작 동사에 한해서는 또는 뭐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미래 대신에 우리가 현재나 현재 진행으로 바꿔 쓰는 게 허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맞다 틀리다 will start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자, 그럼 뒤에 미래 시점을 나타냈으니까 미래 시제를 쓴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답이네요. 3번이 옳은 문장. 3번이 옳은 문장. 3번이 정답. 자, 그럼 4번은 뭔가 틀린 게 있겠죠. 한 번 더 봅시다. They used to loving. 바로 틀렸네요. used to loving 이런 표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함정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무슨 to ing를 외웠던데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내셔야 됩니다. 자, 한번 정리 들어갑니다. 자, 함정 포인트부터 요거예요. 요거 때문에 헷갈리셨을 거예요. 요거 때문에. used to ing가 아니라 비동사가 꼭 들어가요. 뭐 get 동사 써도 되죠. 그죠? 의미가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get used to 또는 be used to 또는 be accustomed to 또는 get accustomed to ing입니다. ing 동명사. 자, 그리고 요 표현에 있죠. be used to 뒤에 동사 원형 들어가는 거. 자, 그리고 요거 이제 답이 이 문장에서는 이걸 써야 되죠. 비동사 없어. 그죠? used to 뭐뭐 하곤 했다 뭐뭐 했었다 뒤에 동사 원형 들어갑니다. 이거 세 개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거 세 개를. 자, 이거 한 번 더 뜻. be used to ing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자, 두 번째, be used 동사 원형. 형태가 거의 비슷해, 그죠? ing냐 동사 원형 차인데 의미는 완전 다릅니다. 자, 뜻은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예요.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be used 동사 원형. 자, 두 개 완전 다르죠? 자, 비동사 없어요. used 동사 원형. 보통 우리 시제 파트에서 배우죠? 시제 파트에서 3번도 시제 문제였습니다. 4번도 시제 문제예요. 그래서 used 동사 원형 뭐다? 뭐뭐 하곤 했다. 어떤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내거나 혹은 과거의 사실, 뭐뭐였었다, 뭐뭐 했었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시점은 과거입니다.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죠. 자, 그럼 뭐다? They used to love가 들어가야 되겠죠. used to love. 아, 물론 문맥을 또 보셔야 됩니다. 문맥을 봐가지고 이제 뭐 요걸로 쓸 수도 있으니까 요걸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문맥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책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책을 사랑했었다지 책을 사랑하는데 익숙했다 이상하죠. 책을 사랑하는데 이용되었다, 이용당했다 아니겠죠. 요거겠죠, 그죠? 그래서 loving을 love로 바꾸시면 돼요. 또 확인할 거 또 있습니다. 더 많이 사랑했대. 자, 그들은 과거에 책을 더 많이 사랑했었습니다. 언제? 그들이 젊었을 때. 뒤에는 when 이하의 과거 시점이 잘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볼 게 뭐다? 뭐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급입니까? 비교급이죠. 비교급. 자, 비교급이 나왔는데 앞에 수식 한번 보세요. 우리가 원급, 비교급, 최상급도 수식할 수 있는 부사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비교급을 수식하려면 어떤 걸 써야 된다? much 계열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much 같은 걸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비교급 강조 부사라고 부르죠. 어떤 거 있죠? much, even, still, far, a lot. 이런 것들은 원급이 아니라 비교급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다 제각각 자기 뜻이 있죠. 근데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다 공이 어떻게 해석한다? 훨씬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much more, 많이 더 많이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사랑했었다. 그들이 젊었을 때는. 네, 그래서 4번 어떻습니까? 틀린 문장이죠. loving 아니고 love로 들어가야 돼요. 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6번 한번 가볼까요? 6번도 오이 문제다, 그죠? 6번. 자, 요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 이 난이도가 중상 정도, 상까지는 아니고, 왜냐면 make a case for라는 표현을 잘 모르더라고, 학생들이. 근데 요것도 조금 보시면 여러분들 그 밑에 보기를 보시면 보기에 있는 표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1번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답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object to, 반대하다. 여기서 to는 투부정사 to 아니고 전치사 to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울 때는 object to ing 이런 식으로 외운다, 그죠? 자, 그리고 dream over 설명드릴 거 없고, 자, 3번도 설명드릴 거 없고, 그리고 4번도 설명드릴 거 없고. 예. 그래서 문맥을 보셔도 아마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제일 앞에 after Francesca made a case for. 자, 프란체스카가 뭐뭐를 한 이후에 staying at home, 집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뭐뭐 한 이후에 during the summer holidays. 그래서 뭐 여름 방학 아니면 여름 휴가 동안에 여름 휴일 동안에 뭐뭐 한다라고 결정한 이후, 뭐뭐 한다라고 했던 이후에 an uncomfortable silence fell on the dinner table. 불편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for에 걸고 fan 아시죠? 저녁 식사 테이블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뭡니까? 논란이 될 만한 거,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말을 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조금 유추가 가능하다, 그죠? 자, 뒤에도 볼게요. Robert was not sure. 자, 이럴 때 if는 뭐뭐인지 아닌지입니다. 확신하지 못한다는 뜻이니까 whether예요, whether. It was the right time. 적절한 때인지. For him, 그가 to tell her, 그녀에게 말할 적절한 타이밍인지 about his grandiose plan. grandiouse라고 하면 뭐 엄청난, 어마어마한, 뭐 아니면은 뭐 멋진 이런 뜻이에요. 그게 거창한 계획. 그게 거창한 계획을 말할 타이밍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어떻게 해버리니까 말을 꺼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럼 뭡니까? 지금 보세요.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 집에 머문대요. 일반적입니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이지 않죠. 우리가 여름 휴가라 그러면 어디서 나가서 놀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집에 머물기로 뭐 했을까요? 집에 머물기로 이게 결심을 했다 정도로 유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일 가까운 게 뭐죠? 4번입니다. 강력하게 제안하다. 근데 실제 뜻은 뭐냐면 make a case for가 뭐뭐를 옹호하는 의견을 내다. 서포트라고 쓸게요. 옹호하는 의견을 내다. 그래서 보니까 역시 제일 유사한 건 4번입니다. 이번 기회에 make a case for를 외워두시면 됩니다. 뭐뭐를 옹호하는 의견을 내다. 그래서 밑줄 치어져 있는 표현은 어려운데 문맥을 통해서 어느 정도 끄집어낼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라도 쓰셔야죠. 그죠? 우리 모르는 표현 나오면. 자, 7번 가겠습니다. 7번 문법이죠. 7번. 요거 요번 시험에 문법 문제 중에서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요 문제마저도 늘 나오던 문법 포인트에서 안 벗어났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법상 옳지 않은 거. 엘리자베스 테일러 얘기네요. 그죠? 그 영화 배우. 몇 년 전에 죽었죠, 이 사람도. 어쨌든 이 사람은 자, 요 표현도 외우세요. 이거 생활 영화나 이런 표현에 가끔 나옵니다. have an eye for. 뭐뭐를 위한 눈을 가지고 있다. 즉 뭐뭐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안목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beautiful jewels. 보석 보는 안목이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 and over the years. 그리고 여러 해에 걸쳐서 amassed, 모았습니다. amass, 모으다, 모이다, 궤도처럼 타동사, 자동사 다 되죠. 자, 뭘 모았을까요? 어떤 멋진, 놀라운 보석들. 우리 피스가 뜻이 은근히 많죠. 보석 같은 것도 피스라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 뭐 예술품 이런 거 있죠. 예술품, 작품 이런 것도 피스라고 그러고, 가구 이런 것도 피스, 그리고 무슨 장치 이런 것도 피스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보석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어떤 멋진 보석들을 이제 모았습니다라고 문장이 끝났어요. 그럼 보세요. once declaring. 앞이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죠? 앞이 완전한 절인데 콤마를 찍고 뒤쪽에 ing나 ed가 나왔다는 말은 이게 뭐란 뜻입니까? 분사 구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분사 구문이니까 우리가 구분할 건 이거예요. declare가 선언하다 아시죠? declaring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아니면은 반대로 declared가 들어가야 되는지. 자, 그럼 우리가 분사 구문에서 ing를 쓰는 경우와 ed를 쓰는 경우의 차이가 뭐예요? ing를 썼다는 말은 능동의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뜻입니다. ed를 썼다는 말은 수동의 의미로 썼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능동으로 갈 거냐 수동으로 갈 거냐는 문맥으로 결정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문장의 주어가 결정을 해버립니다. 능동을 쓸 건지 수동을 쓸 건지. 분사구문 시간에 여러분들 배우셨던 거. 자, 그럼 다시 한번 주어 찾아볼게요. 여기 declaring 앞에 주어가 생략돼 있죠. 그 말은 뭡니까? 주절에 있는 주어와 생략된 주어가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선언하는 입장일까요? 선언당하는 입장일까요? 사람이 선언을 당할 수는 없죠. 선언하는 입장이겠죠. 그래서 뒤에 다운편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이 declare의 목적어겠죠. 능동의 의미가 맞네요. 그럼 declaring이 제대로 들어간 겁니다. 자, 굳이 제가 원래 문장 살려볼게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앞에 뭐 보석을 보는 안목이 있고 여러 해 동안 보석을 많이 모았고 이런 것을 선언을 하니까 이게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and. 그리고 엘리자베스 테일러니까 she라고 쓸게요. 그리고 once는 부사겠다, 그죠? 부사, 한때. 자, 이게 원래 문장입니다. And she once declared. 그리고 그녀는 한때 이렇게 선언한 적이 있다. 뭐라고 선언했느냐? A girl, 여자라면 can always have, 항상 가질 수 있습니다. Some more diamond. 그러니까 더 많은 다이아몬드를 언제든 가질 수 있다. 즉 아무리 다이아몬드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여자라고 한다면 늘 추가적으로 다이아몬드를 더 얻고 싶어 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원래 문장이죠. 자, 그래서 원래 문장 이렇게 살렸고, 자, 우리 1단계가 뭐예요? 분사구문 만들어줄 때. 그렇죠. 접속사 생략이죠. and 생략. 자, 두 번째 뭡니까?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거죠. once는 없어질 이유가 없다, 그죠? 그대로 들어가고, 뒤에 동사는 어떻게 바뀌어요? 동사는 원형으로 바꾼 다음에, 그러니까 현재 분사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래서 declaring. 그래서 뭐만 남은 거예요? once declaring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순으로 가셔도 되긴 하는데 한 번 더 이게 분사 구문이라는 게 확실해지면 여러분들은 그냥 능동 ing를 쓸 것이냐 수동 ed를 쓸 것이냐 그것만 결정하셔도 돼요. 그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히 푸는 방법입니다. 자, 어쨌든 그다음 문장 in 2011 2011년에 이거 신문에 났던 거 그 기사에 났던 거 저거 아직도 기억나요. 그 옥션했던 거. 워낙에 유명한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 her finest jewels 그녀의 가장 좋은 보석들이 were sold 팔렸습니다. by Christie's. 백화점 가보면 보통 1층에 있더라고 이거 보석 회사 그죠? 크리스티. 그래서 크리스티는 보석 회사에 의해서 at an evening auction 저녁 경매 행사에서 그녀의 가장 좋은 보석들이 팔렸습니다. 경매에 붙인 거예요. 자, 그리고 that 나왔네 that. 자, that 아직 판단하지 마시고 관계대명사 되실 수 있죠. 명사절 접속사 되실 수 있죠. 아직 판단하지 마시고 뒤쪽 보셔야 됩니다. brought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brought in이니까 이마만큼의 금액을 안으로 들인 겁니다. 즉 벌어들였다라는 뜻입니다.
벌어들였다. 자, 그럼 뒤쪽에 동사로 시작했다는 말은 동사고 목적어입니다. 그죠? bring in이 동사, 그리고 뒤에 금액이 목적어. 자, 뒤쪽에 동사 플러스 목적어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이게 완전한 절이란 뜻이에요? 불완전한 절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주어가 없죠. 불완전한 절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세 정체는 뭐다? 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 대시입니다. 즉 위치하고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치가 들어가도 되고 대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꼭 확인하실 거 선행사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가 이마만큼의 돈을 벌어들였느냐? 바로 앞에 있는 이 명사네. 옥션이, 그렇죠? 경매, 선행. 자, 그러면 대신 틀린 거 전혀 없다, 그죠? 위치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대시 들어가도 되고 사물이니까. 네, 그래서 2번도 맞는 거. 1번 맞고 2번도 맞았다, 그죠? 자, 그다음 among her most prized possessions. 자, 이게 되게 문장 구조도 복잡하고 해석도 좀 힘듭니다. 그녀의 가장 prized는 valuable하고 똑같아요. 가장 소중한, 가장 귀중한 possessions. possession이 뭐예요? 내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 개인 물품. 그다음에 sold. 팔렸대. During the evening sale. 저녁 그 판매 행사 동안 아까 옥션을 이야기하겠죠. 팔렸는데 were on 1961 bejeweled. 아까 뭐 주얼도 보셨어요. 그죠? bejewelled는 뭐냐면 보석으로 장식된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타임피스 보세요. 아까 피스가 제가 기기나 장치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타임피스가 뭐냐면 시계입니다. 시계. 그래서 보석 장식이 된 시계도 그 중에 하나였다는 뜻이겠죠. by Bulgari. 자, 불가리는 그 요것도 이제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뭐 살 기회는 뭐 없겠지만 불가리도 보석 회사 이름이죠. 아까 크리스티처럼. 근데 이 문장은 뭘 봐야 되냐면 밑줄 그어져 있는 것 자체가 힌트입니다. 워에 밑줄 그어져 있다. 동사에 밑줄 그어져 있다. 그럼 우리가 확인할 게 세 개입니다. 수일치 보셔야 되고 능동태, 수동태 따지셔야 되고 시제도 따지셔야 되겠죠. 근데 시제는 따질 게 없는 게 이미 우리가 2011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죠? 과거 시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동사는 어차피 수동태로 쓸 일이 없죠. 그럼 남은 건 뭐다? 틀림없이 수일치 문제가 돼요. 수일치 문제. 그러면 이 문장 3번에 이제 함정 포인트가 뭐가 되냐면 수일치 자체는 쉬워요. 주어의 종류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동사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was를 쓸 거냐, were를 쓸 거냐인데 were를 썼다는 말은 이게 복수 동사가 쓰였다는 말은 주어가 복수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어 찾아봐야지 앞에 나왔던 이 복수명사 possessions가 주어구나 라고 착각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따져볼게요. possessions는 주어가 아닙니다. 왜 주어가 아니냐? 이게 뭐로 시작해요? 전치사로 시작했다, 그죠? 전명구. 수식어구. 그러면 주어 역할을 할 수가 없죠. 자, 두 번째, 솔드는 아까 제가 살짝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팔린 물건들. 그래서 과거 동사가 아니죠. 왜? 동사는 이미 뭐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과거 분사로 뒤에는 그리고 보니까 또 수식할 게 없으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거죠. 셀까지. 저녁 판매 행사 동안에 팔렸던 가장 귀한 물건들 중에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원은 틀림없이 동사인데 앞에는 주어로 쓰일 만한 명사나 대명사나 동명사나 투부정사나 명사절이 없었어요. 그럼 어디가 주어라는 뜻입니까? 뒤쪽에 있는 이 명사가 주어라는 뜻입니다. 타임피스. 단수예요, 복수예요? 불가산이에요. 단수였어. 그죠? 자, 그럼 워가 아니고 뭐로 바꿔라? 네, 워주로 바꾸셔야 되겠죠. 요거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참 이제 문제 풀 때 참 힘든 게 도대체 왜 도치가 되었을까 궁금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실제로 푸셨을 때는 주어 동사 수일치네. 앞에는 주어가 없으니까 뒤에가 주어겠네 하고 수일치 보시고 그냥 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이게 시험장에서 왜 이게 도치가 되는가 왜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간 낭비지. 그러나 우리가 다음을 대비하는 의미에서 왜 도치가 되었는지 설명드릴게요. 요거 때문에 도치된 거예요. 동사가 비동사라서. 그 말은 뭐냐면 요거 써드리면 여러분들 이거 배웠던 거네. 참 배우긴 배웠는데 적용하기 힘들죠. 보호도치라고 합니다. 보호도치. 자, 보호도치가 뭐냐면 비동사가 이형식 동사니까 비동사 뒤에는 보호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구조가 주어, 동사, 이 동사는 이형식 동사. 보통은 100% 비동사라 보시면 돼요. was나 were 같은 것들. 그리고 뒤쪽에 주격 보호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주어, 동사, 주격 보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구조인데 요거는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보호도치라고 그러죠. 보호를 내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보호를 앞으로 빼요. 그러면 동사, 주어 순으로 어순이 바뀝니다. 이거를 보호도치라고 합니다. 단 보호도치의 조건은 보호의 종류가 뭐일 때 가능하냐면 형용사거나
분사거나 전명구일 때 보호 도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왜냐면 우리가 경우가 세 가지나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사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주격 보호더라도 명사가 주격 보호. 예를 들어서 he is a student. 그는 학생입니다라고 들어가 버리면 학생은 명사죠. 그럼 도치를 시킬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 빼고 나머지 즉 전명구 같은 것도 주격 보호로 쓰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면 앞으로 빼고 동사 주어 어순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명사 제외 나머지는 주격 보호가 문장 앞으로 가서 도치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3번 답이네요. 4번도 봅시다. 자, 4번. 요거는 이제 포인트만 보여드려야 되겠다. 네, 앞에서 시간 너무 많이 써버려가지고. 네, 썰펀트는 참고로 여러분들 가끔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스네이크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 얘기를 하는데 이 시계가 뱀 모양으로 생긴 시계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하고 꼬리가 있는 거죠. 머리하고 꼬리가 있고 covered가 나와서 covered. 자, 뒤에 with 나오죠. 여러분들 많이 배우셨던 수거. be covered with 뭐뭐로 뒤덮여 있다. 근데 여기는 비동사가 없죠. 왜냐하면 동사 자리가 아닙니다. 동사는 여기 나와요. 동사는 여기. 앞에는 다 수식어고요. 그럼 저기서 covered는 또 뭡니까? 과거 분사라는 뜻이죠. 자, 과거 분사는 분사니까 형용사하고 역할이 똑같아요. 자, 그럼 뭘 한다? 명사 수식. 뒤에는 전치사니까 수식받을 수 없죠. 그럼 뭘 수식해요? 앞에 있는 걸 수식합니다. head and tail. 이게 다이아몬드로 덮여 있는 머리와 꼬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with 분사구문이라고 아마 알고 계실 건데 with 명사 뒤에는 분사나 형용사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뭐뭐인 상태로 그래서 수식하는 관계로 보셔도 되지만 머리와 꼬리가 다이아몬드로 뒤덮여 있는 상태로라고 해서 가셔도 돼요. 편한 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갑니다. 8번. 8번도 보기 중에서 2번 있죠. 2번. 2번이 좀 질문이 올라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건 동그라미 2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동그라미 2번부터. 자, 그리고 2번이 답이기도 하다, 그죠? 그래서 문제가 잘못 옮긴 거, 틀린 걸 한번 찾아봅시다. 사람들, 일단 우리말 먼저. 설문지를 완성하는 누구에게나 선물 카드가 주어질 예정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문장에 이제 주어가 기프트 카드라고 주어져 있죠? 선물 카드, 그죠? 선물 카드가 will be given. 자, 동사 꼭 확인하셔야 되죠. 분명히 예정이 되니까 미래, 그리고 주어지는 거니까 수동이죠. will be given 이상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to가 나와야죠.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한마디로 이게 원래 우리가 능동태 문장에서는 do였다, 그죠? 뒤에 io가 들어가죠. 그래서 do가 문장의 주어로 가면서 수동태로 전환이 되면 수동태 동사 뒤쪽에 특정 전치사가 들어가고 io가 들어가요. 그 구조입니다. 그 구조. 자, 그래서 to까지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착각 포인트가 뭐냐면 whomever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치사 뒤쪽에 whoever가 아니라 whomever면 목적격이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이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2번 맞는 문장 아니냐고 사람들이 착각했던 겁니다. 이거 답 없네 이렇게 되는 거야. 1번부터 4번까지 봐도.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whomever에서 끝나면 뒤에 없으면 말이 돼요. 전치사 뒤쪽에 목적격 들어가는 거 말이 되죠. 그런데 뒤쪽에 뭔가 절이 붙었다는 말은 이거를 통째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뒤에는 절 전체를 어떻게 to 뒤쪽에 들어가는 명사절로 보셔야하는 거예요. 명사절. 그래서 일단 요겁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거예요. 전치사 뒤니까 명사 역할하는 뭔가가 들어가는데 그게 마침 절의 형태더라. 즉 전치사 플러스 명사절이 만들어지더라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to는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to를 신경 쓰지 마시고 whomever가 맞는지 틀리는지 보기 위해서 뒤쪽의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자,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whomever는 분명히 무슨 격이에요? 분명히 목적격이야, 그죠? whom 뒤에 ever 붙인 거니까. 근데 뒤에 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complete, 완성합니다. the questionnaire, 설문지를 작성하다. 자, 불완전한 문장인데 구체적으로 뭐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다? 그렇죠.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에요.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면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주격 관계대명사, 주격 복합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아니라 주격이 들어갑니다. 뒤의 구조 때문에. 그죠? whoever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거예요. 2번이. 이해되시죠,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앞에 전치사 확인하고 뒤에 명사 절 들어간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전치사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절만 가지고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돼요. 뒤쪽에 구조가 이러한데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을 써야 되겠구나.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을 써야 되겠구나.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이제 이해하셨죠? 나머지 1, 3, 4 보겠습니다. 맞는 것들. 1번 보증이 만료되어서 또 시제네. 그죠? 시제 잘 나오죠. 그 수리는 무료가 아니었다. 자, 그래서 만료되어서 since가 이유를 나타내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후로도 있지만 as the warranty 품질 보증이 had expired 이거를 주목하셔야 돼요. 왜? 과거 완료를 썼는지 이거 조금 띄우고 이유는 조금 나가고 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는 만료되어서 그러니까 그냥 과거처럼 해석되니까 과거 써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과거 완료를 썼을까? 그걸 좀 따져보셔야 되겠다, 그죠? 자, 뒤쪽 보겠습니다. The repair 수리는 were 힌트입니다. Not free of charge. free of charge가 무료라는 뜻입니다. Not free of charge니까 무료가 아니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위에는 우리말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따져볼 게 뭐다? 해석은 이미 통했고 문법적으로 had expired가 들어간 이유가 이겁니다. 수리가 무료가 아닌 시점이 언제예요? 이제 더 이상 그 수리가 무료가 아닌 시점은 과거입니다. 그죠? 과거. 이거 확인했고. 그러면 품질 보증이 만료된 것은 그 과거 시점을 기점으로 언제입니까? 더 이전이네? 그죠? 그래서 보증 만료가 먼저고 수리가 공짜가 아닌 건 나중에 벌어진 일이죠. 그 나중에 일이 과거가 들어갔다는 말은 뭡니까? 워런티가 만료됐던 시점은 과거보다 더 이전. 대과거 시제를 쓰라는 거죠. 그래서 had pp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문장. 자, 동그라미 3번 갑니다. 지난달 내가 휴가를 요청했더라면 지금 하와이에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이거 정말 좀 제대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우리말만 보고 이거 혼합가정법이겠네. 딱 떠올리셔야 돼요. 왜? 자, 보세요. 지난달에 내가 휴가 요청을 했었더라면 지금 하와이에 있을 텐데 그럼 휴가 요청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지금 하와이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하와이에 없어.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인데 자, 가정법인데 그냥 가정법이 아니라 사실 조금 혼합가정법 오랜만에 나왔다 그죠? 근데 잘 보시면 지난달에 휴가를 내가 요청을 했었더라면 뭡니까? 지난달에 휴가를 요청했었더라면 이건 과거에 있었던 일에 반대를 가정하는 거네. 그럴 때 쓰는 게 뭐예요?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 그럴 때 쓰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근데 주절 보세요. 지금 하와이에 있을 텐데 지금은 뭐야? 여기 현재잖아요. 현재. 그럼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 쓰는 건 뭡니까? 가정법 과거죠. 가정법 과거. 아직 수험 초반에 있으신 분들은 이거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거 배우는갑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배우신 분들은 복습만 하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즉 뭡니까? if절, 가정법의 종속절의 시제가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주절에는 가정법 과거 시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 혼합가정법이라 그래요. 왜? 섞여 있으니까. 자, 그러면 거의 다 왔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 if절의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if 주어 had pp가 들어가야 돼. if 주어 had pp. 확인. 자,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떻게 생겼다? 주절이 저는 편의상 would만 쓸게요. 실제로 would가 나오기도 하고 조동사의 과거가 문맥에 맞게끔 쓰입니다. would, could, might, should 이런 것들. 그리고 뒤에는 뭐가 들어간다? 동사 원형 들어가겠죠? 이게 가정법 과거의 주절의 형태가 됩니다. 이 형태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would be. 그래서 맞는 문장. 자, 마지막 동그라미 4번. 좀 문장 깁니다.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작년에 돌아가셨고 설상가상으로 그의 어머니도 병에 걸리셨다. 자, 일단 절 두 개 먼저 확인할게요. 아버지가 갑자기 passed away, 돌아가셨다. 우리말에도 이런 거 있죠. 우리말은 워낙에 이제 높임말이 발달했으니까 우리가 어른이 사망하면 죽었다라고 안 하죠. 돌아가셨다라고 하죠.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이 pass away라는 표현입니다. 영어에서도 그냥 die 아니면 뭐 be killed 이런 것도 쓰지만 조금 완곡하게 표현을 하거나 어른일 경우는 pass away를 많이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어쨌든 과거. 왜? last year니까. 이상 없고 여기 잠시 건너뛸게요. 자, 두 번째 절 먼저 들어갑니다. His mother, 그의 어머니도 became. 자, become 나왔습니다. become 과거형은 됐고 become이 나왔는데 become은 이형식 동사 상태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격보로 뭘 취한다? 명사 또는 sick 같은 형용사. 이상 없죠. 아파지는 거죠. 병에 걸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외울 때는 편의상 현재로 외웁니다. 그죠? What is worse. 근데 과거에 벌어졌던 일이니까 그냥 과거 동사로 바꾼 거예요. What was worse로 바꾼 거죠. 자, 그리고 보통은 이거 to 부정사 관용편에서 같이 배웁니다. 요거 배울 때 우리 같이 배우죠. To make matters worse. 이 문제를 더 나쁘게 만들어 버리다. 설상가상으로. 그래서 이거 같이 배우시면 되고 반대말도 있습니다. 그죠? What is better? 금상첨화로. 금상첨화로. To make matters better. 자, 그리고 9번 이제 독해 들어갈게요. 자, 9번 문제는 연결어, 밑에 보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결어를 찾아서 문맥에 맞는 걸 찾아서 답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뭐 6개월 이상, 8개월 이상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밑에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 있죠. 연결어들. 자, 연결어들. 자, 연결어들 쭉 보시면 이 연결어 중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단어가. 이 정도 단어는 정말 평이하게 나온 겁니다. 자, 그다음에 문맥을 보면서 이제 알맞은 거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첫 문장 들어가 볼게요. Assertive behavior. 자, 우리가 assert라 그러면 이제 적극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이게 주요 소재일 것 같아요, 그죠?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involves 포함시킵니다. Standing up for. 자, stand up for 수거죠. 옹호하다. 서포트. 자, 그래서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옹호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your right, 당신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 두 번째, expression, 표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뭘? your thoughts and feeling,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in a direct, 직접적이고 appropriate, 적절한 way, 방식으로 that does not violate, violate는 침해하는 거죠. rights of others, 타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의견을 옹호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걸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 it is matter, 이것은 문제입니다. of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getting the other person to understand. get 목적어 to 부정사 뭡니까? get이 준사역 동사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이해하도록 만드는 문제입니다. Your viewpoint, 당신의 관점을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People, 사람들 who exhibit 전시하다 막 이렇게 딱딱하게만 기억하지 마세요. 보여주는 거 다 돼요. show입니다. show.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적극적인 행동에 관한 기술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are able to handle, 다룰 수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뭘? conflict situation, 어떤 충돌 상황을 이제 다룰 수 있다 그러죠. with ease, 쉽게, 편안하게, and assurance, with assurance,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while, 반면에 뭐하는 동안이겠다, 그죠? maintaining good interpersonal relation,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 그죠?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을 잘 이제 헤쳐나간다는 뜻. 자, A 보세요. A 뒤에 바로 이게 나와요. 오, 너무 쉬워 이거. 어때요? aggressive behavior는 딱 상반된 거다, 그죠? 아까 assertive behavior는 약간 자신감 있는 거, 적극적인 행동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좋은 거다, 그죠? 아주 긍정적인 거라 그러면 aggressive는 공격적인 거니까 벌써 나쁜 거다, 그죠? 근데 조금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한번 볼게요. involves expressing your thoughts and feeling. 여기까지 똑같아요.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and defending your right. 당신의 어떤 권리를 defend도 옹호하는 거다, 그죠? stand up for 똑같아요. 옹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힌트입니다. in a way that 이해하는 방식으로. 어떤 방식? openly violates. 공공연하게 침해합니다. The rights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네. 다른 사람 권리 침해 안 하는 거죠. 적극적인 행동. 근데 공격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를 해버리는 거. 완전히 상반되고 대조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보기 중에서 일단 A 칸만 생각을 해보세요. A 칸만. 자, 1번의 in contrast 어때요? 괜찮죠. 대조적으로, 상반적으로. 그래서 1번 정답 이렇게 가지 마시고. 왜냐하면 3번도 괜찮아요. however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가 있기 때문에 1, 3번으로 좁히는 겁니다. 2번 보실까요? similarly, 비슷하게. 아니죠. 4번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라는 뜻입니다. 1, 3으로 줄였습니다. 자, 다시 그 다음 문장. 자, 이제 계속해서 aggressive behavior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 나갑니다.
those 사람들 exhibiting aggressive behavior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seem to believe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뭘? The rights of others 타인들의 권리라는 것이 must be subservient to 자 이것도 to까지 같이 묶어서 외우셔야 돼요. 자 subservient to는 어디에 그 하위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부차적인 덜 중요한 뭐뭐보다 덜 중요한 어디에 부차적인 subservient to라고 외우시고 그래서 타인들의 권리는 그들의 권리보다 부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 자, 그래서 B 비어져 있습니다. 자, they have a difficult time. 자, have a difficult time ing네 그죠? Maintaining good interpersonal relation. 그래서 뭐예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뭐예요? 다른 사람 권리를 침해한다. 이게 원인이나 이유네. 그래서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한다. 원인과 이유, 결과를 연결시켜 주는 거. 아까 우리 더스하고 on one hand로 좁혔다 그죠? 1번하고 3번. 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더스가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는 뜻이니까. on one hand는 뭐예요? 한편으로는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는 안 되죠. 그죠? 네, 정답.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가 볼게요. 터치 스크린 이야기. 자,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요거 여러분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보기 먼저 보시고 영문으로 나와 있지만 별로 길지 않죠. 그럼 보기를 먼저 보시면서 우리가 키워드라든지 앞으로 전개된 글의 어떤 주요 소재 같은 것들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하죠. 그래서 먼저 보시고 나서 들어가시면 좋아요. 그래. 자,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The ebook applications. 우리 줄여서 우리 그 콩글리시로 어플이라고 그러죠. 어플. 실제로 줄이면 앱이라고 그러는 게 맞는데 어쨌든 그래서 전자책 어플 available 이용 가능한 on tablet computers. 태블릿 컴퓨터에서 이용 가능한 전자책자 어플리케이션은 employ 고용합니다. 일리가 없죠. employ가 사용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북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합니다. 터치 스크린 기술을 사용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Some touch screens, 어떤 터치 스크린은 feature, 특징으로 합니다. A glass panel, 유리판이 덮여 있잖아, 그죠? 그거 얘기합니다. 근데 그 유리판은 covering two electronically charged, 전자적으로 충전되어 있는 금속 물질의 표면을 덮고 있는 유리 패널을 특징으로 합니다. lying 그리고 놓여 있죠. face to face 그 두 개의 유리판이 서로 마주보고 누워 있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돼 있는 거야. 그 설명을 한 겁니다. 이중으로 돼 있는 거. When the screen is touched 그래서 이제 스크린이 터치가 되면 the two metallic surfaces 그 두 개의 금속 재질의 표면들은 feel 감지합니다. 뭘? The pressure 압력을 감지하고 make contact 접촉을 이룹니다. 누르니까 접촉이 생기는 거죠. 두 개 유리판, 두 개 금속판이죠. 금속판이 이렇게 맞닿게 됩니다. 압력을 느끼고 자, this pressure 그리고 이 압력은 sense 보냅니다. An electrical signal 전기 시그널을 보냅니다. 저 컴퓨터로 보내고 which translate 그리고 해석하죠. 컴퓨터가 해석합니다. 이 상황을 the touch into command 명령이죠. 명령. 지금 우리 컴퓨터 얘기하니까 명령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 터치 스크린이 터치가 됐다는 것을 인지를 해서 그것을 명령어로 바꾸게 됩니다. 자, this version of the touch screen. 그래서 이런 형태의 터치 스크린은 is known as a resistive screen. resistive screen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resist가 뭐 저항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전기 저항을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터치 스크린은 전기 저항을 이용한 터치 스크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Because the screen reacts to pressure, 압력의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from finger, 손가락으로부터. 자, 그다음 other tablet computer. 아까 두 가지 형태 설명한다 그랬죠? 두 번째 나왔네. 다른 태블릿 컴퓨터들은 특징으로 합니다. A single, 이제 그 판이 하나예요, 하나. 아까는 두 개였죠. Electrified metallic layer. 그래서 이 그 금속층이 하나가 있습니다. Under the glass panel. 그래서 유리 패널 밑에 그 감지 기능이 있는 그 금속층이 하나만 있는 거죠. When the user touch the screen. 그래서 사용자가 그 스크린을 터치하게 되면 some of the current current가 우리 형용사로는 이제 현재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 명사로는 이제 뭐 조류, 해류, 물의 흐름이라고 많이 보셨죠. 근데 전기에서는 또 전류예요, 전류. 참 별것 아닌 단어 같은데 뜻이 되게 많죠.
전류. 그래서 전류의 일부가 passes through, 통과합니다. The glass, 그 유리를 into the user's finger. 그래서 반대네. 이제 컴퓨터에 있는 전류가 사람 손가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역으로. 자, when the charge is transferred. 그래서 그 전하가 이렇게 옮겨지게 될 때 the computer interpret. 컴퓨터는 해석을 합니다. The loss in power. 전력이 손실되는 거잖아. 손가락으로 건너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전력 손실을 뭐로 해석을 하냐면 as a command. 명령어로 해석을 하고 and carry out. 수행하답니다. The function. 기능을 수행합니다. The user desires. 사용자가 희망하는 그 명령을,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This type of screen. 이 형태의 스크린은 is known as 이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capacitive screen. capacitive screen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capacity가 용량이죠, 용량. 그거의 형용사예요. 그래서 뭐 용량성 터치 스크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용어는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글 내용이 뭐였어요?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을 보셨는데 스크린 형태가 터치 스크린 형태가 두 가지가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별거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글에 아까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에 두 가지 종류의 터치 스크린이 있다. 그 각각은 어떻게 작용한다. 그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 답이다, 그죠? How touch screen technology works. 어떻게 터치 스크린 기술이 작동을 하는가. 두 가지 유형 다 설명 들어갔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오답들. How users learn new technology. 그래서 그 사용자들이 어떻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지, 학습하는지. 그리고 2번. How e-books work on tablet computers. 그래서 이북이 전자책이 태블릿 컴퓨터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자책에 관한 내용은 아니었죠. 그 다음에 4번 How touch screens have evolved. 어떻게 터치 스크린이 발전을 해왔는지라는 뜻입니다. 자, 11번 생활용어로 넘어갑니다. 네, 조금 긴 대화문이긴 한데 난이도는 뭐 낮은 편입니다. 자, 밑에 이것도 보기 먼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쭉 보시고 자, 이제 대화문 들어갈게요. A another one. 또 다른 게 왔어. So many junk emails. 정크 메일이 너무 많이 와. 우리 뒤에도 나오지만 정크 메일이라고도 하고 우리 스팸 메일이라고도 하죠. junk emails. 그래서 B가 맞장구 치죠. I know. 나도 알아. I receive more than 10 junk emails a day. 나 하루에 10통도 넘게 받아. 정크 메일을. 자, 그래서 A가 Can we stop them from coming in? 그것들 여기서 them은 그 정크 이메일을 뜻하겠죠. 그것들을 이렇게 들어오는 거 우리가 막을 수 없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가 I don't think it's possible. 이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죠. Block them completely.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선언을 했는데 A가 뭐라고 합니다. 근데 뒤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B가 well 그러면 you can set up a filter on the setting. 그래서 그 우리 설정에 들어가서 세팅 그죠? 설정 들어가서 필터를 우리가 설치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완전히 막는 건 없지만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라는 식의 그 문장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거 찾으시면 돼요. 정답인 2번 보겠습니다. Isn't there anything we can do?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설정 들어가서 필터 설치하면 돼.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2번 답. 자, 1번 됐고 2번 3번이죠. How did you make this great filter? 너 이 훌륭한 필터를 어떻게 만들었니? 뭐 문맥에 안 맞고. 4번은 뭐예요? 이메일 어카운트. 이메일 계정 만드는 거 도와줄 수 있느냐는 뜻입니다. 전혀 상관없죠. 그래서 2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12번 갑니다. 다시 문법 문제입니다. 영장 문제.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겁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거. 자, 1번부터 가볼게요. 1번 우리말 나는 내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내게 말한 것을 후회한다. 자, 내가 너한테 말했던 것을 후회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게 후회한다는 동사가 regret이에요. 자, regret이라는 동사는 여러분들 어느 단어에서 배우시냐면 동명사 들어가면 배웁니다. 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도 있고 그 이전 단원인 투부정사도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거. 한마디로 regret은 투부정사와 동명사 둘 다 목적으로 취합니다. 단 의미가 달라지게 되죠. 자, 그래서 그거 먼저 구분을 해볼게요. regret 투부정사로 들어가는 경우, regret 동명사로 들어가는 경우. 자, 차이점. 투부정사가 들어가면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즉 앞으로 내가 좀 유감스러운 행동을 할 거라는 뜻이에요. 미래 시점을 나타내는 거죠. 앞으로 내가 이걸 하게 될 거니까 좀 유감스러워 이런 거. 근데 ing가 들어가면 뭐뭐 했던 것을 후회하답니다.
뭐뭐 했던 것을 후회하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시점. 과거 시점에 어떤 일을 후회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 차이점 아시겠죠? 그 차이점. 자, 그럼 보세요. 말했던 것을 후회한다니까 regret 뭘 써야 돼요? 말했던 것을 후회한다. ing를 써야 돼. 근데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I regret to tell you. 안 되죠? telling으로 바꾸셔야 되겠죠. 자, 2번 갑니다. 1번 답이네, 그래서 잘못된 거. 자, 동그라미 2번. 그 병원에서의 그의 경험은 그녀의 경험보다 더 나빴다. 더 나빴다. 비교급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his experience at the hospital was 주어 동사 수일치 보셔야 되고 시제도 보셔야 되고 완벽하고 worse. 자, bad의 비교급 worse가 주격보로 잘 쓰였고 그리고 이게 비교급이니까 뒤쪽에 then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확인할 거 뭐하고 뭘 비교했냐면 그의 경험과 그녀의 경험이 비교 대상입니다. 그의 경험과 그녀의 경험. 그래서 뭐야? hers. 소유 대명사가 가리키는 거. 네, 그래서 2번 맞는 문장. 자, 3번. 그것은 내게 지난 24년의 기억을 상기시켜 준다. 자, 상기시키다라는 표현. remind A of B. 나에게 of 이하를 상기시키다. 그래서 맞는 문장. 동그라미 4번. 나는 대화할 때 내 눈을 보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자, 이거 조금 오랜만에 나왔어요. 조금 오랜만에 나왔어. 요거 확인하는 거. 보다류의 동사 있죠. 룩 같은 거. 이거 외우셔야 되는 거 아시죠? 사람 목적어 그리고 전치사를 관용적으로 in을 씁니다. 그리고 관용적으로 정관사 더를 써요. 그리고 신체 부위. 요거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보다 동사 사람 목적어 in the 신체 부위. 그래서 look me 사람 목적어 in the eye 그죠? eye는 신체 부위. 그래서 맞는 문장. 후 관계대명사는 제가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도 왼절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갑니다. 어색한 대화 찾는 건가요? 자연스러운 대화 찾는 거 같네요. 맞는 거. 자, 동그라미 1번부터 가볼게요. Do you know what time it is? 몇 시인지 아니? 그래서 be sorry. sorry라고 그랬으면 뭐예요? 몇 시인지 몰라. 나 시계 없어. 이런 게 나와야 되죠. 근데 뒤에 I'm busy these days. 나 요즘 바빠. 몇 시인지 물어봤는데 요즘 바빠. 이상하죠. 그래서 틀린 거. 자, 2번 갑니다. Hey, where are you headed? 자, 요거. 정말 이게 생활력 잘 나오죠. head. 동사 쓰면 어디로 향하다. 그럼 where are you headed는 무슨 뜻입니까?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냐라고 묻는 거죠. 그럼 답변 볼게요. 어디로 간다가 나와야 되겠죠. We are off to the grocery store. 자, 요거 배우실 표현. be off to 어디로 떠나답니다. 어디로 떠나다. 너 어디로 가? 가게로 간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2번 답이네. 자, 3번 갑니다. 자, can you give me a hand? 요 표현 다 아시죠? give a hand. 뭐야? give a hand. 돕다. 나 좀 도와줄래? 라고 하는 거. with this. 이것 좀 도와줄래? 그래서 B가 okay, I'll clap for you. 클랩은 뭐야? 손뼉치다죠. 그죠? 손뼉치다. 손뼉치다. 그래서 틀린 거. 자, 4번. Has anybody seen my purse? 내 얘를 들고 다니는 거. 핸드백. 자, 내 핸드백 못 봤니? 라고 묻죠. 그래서 B가 long time no see. 오랜만이야. long time no see 아시죠? 그죠? 네. 정답 2번입니다. 2번만 맞는 대화입니다. 자, 다음 14번으로 갑시다. 루이 14세였나? 루이 14세 이야기. 자,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이크로 리딩이 아니라 매크로 리딩이라고 그러죠. 전체 뼈대,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만 찾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읽어나가다가 내가 이런 단어 굉장히 생소한데 모르겠는데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마이크로 리딩이 아닙니다. 이거는 매크로 리딩입니다. 제목 찾고 주제 찾고 요지 찾고 목적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첫 문장 들어갑니다. 루이 the 14th 14세 루이 14세가 needed palace 궁전이 필요했습니다. worthy of 뭐뭐의 가치가 있는 즉 뭐뭐에 걸맞는 그의 위대함에 걸맞는 궁전이 필요했었다. So 따라서 he decided to build 그는 지으려고 결정했습니다. A huge new house at Versailles
우리 베르사유라고 그러죠. 베르사유에 아주 큰 새로운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르사유는 where 어떤 곳이냐? A tiny hunting lodge stood. 라찌라 그러면 이제 오두막이에요, 오두막. 그래서 어떤 작은 사냥용 오두막이 서 있던 베르사유에 큰 궁전을 짓기로 합니다. After almost 50 years of labor. 그래서 labor는 일하는 거다 그죠? 노동. 50년 동안이나 거의 50년 동안이나 일한 후에 this tiny hunting lodge 이 작은 사냥용 오두막은 had been transformed 변화했습니다. into 이하로 an enormous palace 엄청나게 큰 궁전으로 a quarter of a mile long. 그래서 1마일에 한 4분의 1, 쿼터니까 그죠? 4분의 1 정도 되는 거. 길이가 그 정도 된다고 하죠. 그리고 canals, 이 캐널이 물이 흐르는 그 길, 수로 같은 걸 우리가 캐널이라고 그러죠. 혹은 우리 그 운하 같은 거, 뭐 수로 정도 되겠죠. 수로들이 were dug, 파헤쳐졌습니다. 왜? To bring water, 물을 끌어오려고. From the river, 강으로부터, and to drain, 그리고 drain은 물을 빼는 거예요. 그죠? 배수시킨다 그러죠. The marshland, 습지에서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로를 이렇게 팠습니다. Versailles was full of, 그래서 베르사유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Elaborate rooms, 아주 정교한 방들로, like the famous Hall of Mirrors, Hall of Mirror라는 방을 만들었다는 거야. 구체적인 거 필요 없다 그랬죠 사실. Where 17 huge mirrors stood. 17개의 큰 거울들이 서 있답니다. Across from 17 large windows. 역시 17개의 큰 창문 맞은편에 거울들이 쭉 있고 and the salon of Apollo. 아폴로 살론이라는 것도 있네요. 이곳은 where a solid silver throne stood. 스론이라고 하면 우리 왕좌, 그죠? 왕이 앉는 의자죠, 그죠? 예, 그게 서 있었대요. Hundreds of statues of Greek gods. 그래서 그리스 신들의 어떤 조각상도 있다고 합니다. Such as Apollo, Jupiter, and Neptune 이런 그 신들, 이런 신들의 동상들이 서 있었습니다. In the garden, 정원에 each god had. 근데 각각의 그 그리스 신들이 가지고 있는 게 Louis's face, 루이의 그 루이 14세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래서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루이 14세가 베르사유에 궁전을 지었다예요. 그 제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4번이죠. 4번. Versailles, 베르사유. From a humble lodge to a great palace. From A to B. 변하는 걸 얘기하네요. 그죠? 초라한 오두막에서 거대한 궁전으로 바뀐 베르사유. 네, 4번 정답. 자, 1번. 그리스 신들의 진정한 얼굴. 그리고 2번. 홀 오브 미러 대 살롱 오브 아폴로. 요건 너무 지역적인 내용이야. 언급은 됐지만 제목으로 부적합하죠. 그다음에 3번 그 수로가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줬는가? more than just water구나. 물 이상의 것을 가져다 줬는가? 또 Versailles. 뭐 전혀 관련 없네, 그죠? 네, 수로가 이제 설치된 목적은 아까 다 설명이 됐고 역시 지역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매크로 리딩이라고 그랬죠. 전체 뼈대만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정답입니다. 자, 15번 문장 삭제 문제로 갑니다. 요번 시험 끝나고 나서 게시판에 좀 15번 문제 질문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15번이 좀 힘들었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그 문장 삭제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문장 삭제 문제를 여러분들 지금까지 풀어보시면 아마 특징을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초반에는 절대 밑줄이 안 그어져 있어요. 처음부터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경우는 없고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네 번째 문장부터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들을 하나하나씩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기들하고. 그렇게 푸는 게 문장 삭제 문제입니다. 쓸데없는 문장 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야. 첫 문장. 제일 중요하니까. 자, 첫 문장 들어갑니다. Philosophers,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철학자들은 have not been as, 이것도 수고, 요거부터 설명드려야 되겠네. be concerned about은 걱정하다예요. be concerned about은 걱정하다. 근데 be concerned with는 be interested in, 관심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not이죠? 관심 없어, 그죠? 철학자들은 관심을 안 가져왔습니다. 안 가져왔습니다. 원급 비교. 어디에 관심을 안 가졌냐면 anthropology. 자, 이게 뭐예요? 사람 연구하는 거. 인류학. 우리 보통 학문들 간에 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학문들이 많잖아요. 뭐 물리하고 화학, 예를 들면 이런 거. 사회학하고 심리학 이런 것들.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철학자들은 인류학에 관심을 그다지 안 가진대. 뒤에 거만큼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Anthropologists, 인류학자들이 have been concerned with가 다 생략된 거예요.
빈 컨선드가 생겼던 겁니다. with philosophy.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철학에 가지는 관심만큼은 철학자들은 인류학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진다. 자, 이게 주제 문장이에요. 철학하는 사람들은 다른 분야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진다. 이게 주제. 꼭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1번 한번 대조를 해볼게요. few. 부정어 무조건 조심하시고. 거의 없는 거야. 거의. 그냥 적은 것도 아니고 거의 없는 겁니다. influential contemporary philosophers. 그래서 영향력 있는 현대의 철학자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take anthropological study into account. 자, 속어죠. take into account. 고려하다. 그들의 일에 있어서 어떤 인류학적인 연구는 고려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뭐요? 부합 빼네. 인류학에 관심이 없다. 인류학적 연구를 자기 연구에 쓰지는 않는다라는 거. 1번은 통과. 자, 2번 갑니다. Those who specialize in philosophy of social science. 사회과학 철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may consider or analyze. 여기고 분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뭘? examples, 어떤 예시들. 그럼 이건 조금 신경 써주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쏘시면 안 돼요. From anthropological research. 인류학적 연구로부터.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주고 분석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but 이하의 내용이 중요하죠.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do this. 이렇게 해주긴 하는데 mostly, 거의 to illustrate conceptual point. 어떤 개념과 관련된 포인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개념만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소하게 여기고 사소하게 이용을 하는 거죠. or 아니면 자, 에피스테말러지라는 학문이 또 있습니다. 인식론이에요, 인식론. 이것도 뭐 철학의 한 분야라서 저도 인식론이란 말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저는 인식론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도 전공자가 아니면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라? 그냥 넘어가면 돼요. 아, 그런 게 있는가 보다. 그죠? 그래서 epistemological distinctions, 어떤 인식론적인 구분을 하기 위해서, or to criticize, 또는 비판하기 위해서, epistemological or ethical implication. 그래서 인식론적인, ethical은 아셔야 된다, 그죠? 윤리적인 어떤 암시 사항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냥 쓸 뿐이다. 그래서 뭐예요? 지역적으로 사용할 뿐이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주제에 부합합니다. 그죠? 이 부분이 좀 힘드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자, 3번 가볼게요. In fact, 사실상 the great philosophers of our time, 우리 시대의 위대한 철학자들은 종종 draw가 그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attract, 끌다라는 뜻도 있죠. inspiration, 영감을 끌어옵니다. 다른 분야로부터 어떤 anthropology and psychology. 그래서 인류학이나 심리학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 영감을 끌어다 옵니다. 위대한 철학자들이. 그럼 위대한 철학자들은 다른 분야. 잘 활용을 하는 거네. 그죠? 거기서 영감을 끌어온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3번이 답.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첫 번째 문장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이게 밑줄 안 그어져 있다고 쓱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더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거야. 그죠? 자, 4번도 확인해보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갔는지. Philosophy students seldom, seldom 조심하시고, seldom. 부정어. 그래서 공부한다가 아니고 거의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철학 전공 학생들은,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공부하지 않습니다. or show, 그리고 보여주지 않습니다. Serious interest in anthropology. 그래서 그 인류학에 대한 어떤 심각한 중대한 관심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네요. 3번 답입니다. 자, 16번.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기를 먼저 보시고, 별로 길지 않다 그죠? 보기를 먼저 보시고 대략 이런 내용이 나올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지문 들어가시면 되고, 자, 이 글 같은 경우는 지금 글에 좀 대략 글이 짧으니까 별 의미가 없지만 가운데쯤에 밑줄이 들어갔네요. 자, 문장 들어갑니다. All of us inherit. 자, inherit에 맡기시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 모르시면 안 되는 단어. 물려받다. 우리 모두는 뭔가를 물려받습니다.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 우리가 물려받는 게 뭐냐면 it may be money, 돈일 수도 있고 property, 재산일 수도 있고 or some object, 또는 어떤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려받는 게. 그리고 family heirloom, heirloom이라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 그러지? 그 가문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거. 가보라 그러죠. 가보, 그죠? 가보. 그래서
가족의 갑옷, such as grandmother's wedding dress. 이 우리 문화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할머니가 뭐 웨딩 드레스를 뭐 손녀에게 물려주고 이런 거 없다 그죠? 근데 외국에서는 영화 보면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요것도 우리나라는 잘 없어. Father's set of tools. 아버지가 자기가 젊었을 때 쓰던 그 공구들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 이것도 뭐 미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 나오지. 우리는 이런 거 별로 없다 그죠? 어쨌든 이런 거, 이런 물건들, 물질적인 것을 우리가 보통은 뭔가를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 앞에 우리 독해할 때도. 결국은 벗 이하예요. 앞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벗 이하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벗 이하 내용 볼게요. Beyond that, 그것을 넘어서게 된다면 그것은 뭐예요? 앞에서 설명했던 물질적인 것을 물려받는 것 이외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 정신적인 게 나오겠죠, 그래요. 좀 예상 가능하죠? All of us, 우리들 모두는 inherit, 물려왔습니다. Something else, 다른 무언가를 물려왔습니다. 그럼 뭡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물질적인 거하고는 반대가 되는 거, 물질적인 것과 반대되는 개념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1번부터. Quite unrelated to, 꽤 관련성이 없다. To our everyday life,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성이 없다. 이게 물질적이지 않다라는 의미는 분명히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뭐 옛날에 조선시대 때 쓰던 어떤 장군이 쓰던 칼을 물려받았어. 일상생활에서 쓰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전히 그건 뭐예요? 물질적인 겁니다. 그럼 1번은 제외시키셔야 되겠죠. 2번, against our moral standards. 아무 관련 없네? 우리의 도덕적 기준에 반하여. 자, 3번, 단어가 조금, 그죠? 단어 알면 참 좋은데. much less concrete. 자, concrete가 뭐예요? 우리 공사할 때 쓰는 것도 concrete지만 형용사 concrete는 구체적인이죠. tangible은 뭐예요? 만질 수 있는 실체가 있는.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 much less가 붙었어요. 훨씬 덜 구체적이고 훨씬 덜 실체가 있다.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형체가 없는 것을 뜻하네요. 3번 답이네. 자, 4번 of great monetary value. 상당한 금전적인 가치를 지닌 이라는 뜻이죠. 물질적인 거다, 그죠? 그래서 물질적인 거 반대를 찾겠다라고 생각하시고 3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17번으로 건너갑니다. 17번도 좀 질문 많이 나왔던 그 독해 지문이었습니다. 시니어에 관한 질문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시니어에 관한 거. 자, 이것도 글의 요지를 찾는 겁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수험생 기준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절대 헷갈릴 만한 것도 아니고 틀릴 만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 좀 많이 헷갈렸던 모양이에요, 이번 시험에. 자, 봅시다. 요지를 찾는 거예요, 요지. 또 매크로 리딩입니다. 마이크로 리딩 아니고 evolutionary, 진화론상 any species, 어떤 종이든 that hopes to stay alive, 살아남기를 희망하는 어떤 종이든 has to manage, 관리를 해야 됩니다. 뭘? Its resource carefully, 당연히 자원 관리해야죠. 그러니까 자원이면 별의별 거 다 돼요. 뭐 요즘으로 치면 돈도 자원이잖아요, 그죠? 우리 개인한테는. 그래서 신중하게 자원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살아남으려면 자원 관리 잘해라. 자, 두 번째, that means that, 그것은 that 이하를 의미합니다. First call on food. 자, 콜이 참 재밌는 단어예요. 별의별 뜻 다 있어, 이것도. 전화하는 것도 콜이죠. 우리 뭐 도박할 때도 콜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콜이 demand, 수요나 요구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요, 요구, demand on food and other goodies, 좋은 물건, 진짜 말 그대로. 굿 뒤에 원래 Y로 끝나는데 지금 복수형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물건, 특히 음식에 많이 써요. 먹기에 좋은 음식들 이런 것들.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goes to 누구누구에게로 갑니다. 브리더에게 갑니다. 브리드 해주는 사람이야. 사육하는 사람들. 가축 같은 거 사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즉 뭡니까? 특히 뭐 예전 사회에서 과거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겠죠. 지금도 중요하지만 and warriors, 전사들, 군인들 중요한 역할을 하죠. and hunters, and planters, and builders 다 뭐예요? 다 중요한 사람,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원에 대한 어떤 요구가 먼저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됩니다. And certainly the children. 그리고 틀림없이 아이들에게도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왜? 아이들은 뭐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에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해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여기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자원이 우선 분배가 되면 누군가는 좀 소외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거가 뒤에서 설명돼요. 이 글의 주제인 시니어가 나와요. With not much left over. 남은 게 별로 없대. For the seniors. 노인들에게는 남은 게 별로 없게 됩니다. 자, 왜? Who may be seen as. 이 사람들은 뭐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Consuming more than.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걸로 보인대.
than their contributing. 그들이 기여하는 것보다. 노인이면 활동이 별 적잖아요. 그죠? 젊은 세대에 비하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기여하는 것보다는 소비를 많이 하는 편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죠. 이런 것도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뒤에 but 또 나왔죠. 또 나와. but. even before. 그럼 앞쪽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까? 뒤쪽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까? 뒤쪽의 내용에서 요지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걸 놓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영어는 두 갈씩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절대. 오히려 두 갈씩의 비중이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들은 훨씬 더 적습니다.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그러나 even before modern medicine extended. 그러니까 그 심지어 현대 의학이 연장하기 이전에도 뭘 연장해 주는데 life expectancies 기대 수명이죠. 기대 수명을 연장해 주기 이전에도, 즉 예전에 좀 사람들 수명이 짧았었던 그런 과거 시절에도 ordinary families 평범한 가정들은 were including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grandparents 조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 and even 그리고 심지어 great grandparents 뭡니까? 증조부들.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같이 살던 것이 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가족이죠. That is because. 자, 이유 나오면 무조건 중요하죠. 자, 노인들 다 데리고 살았대요. 예전에는. 이유가 중요하지. 이제 요지 나오겠네. What old folk. 자, 이 포크 조심하세요. 우리 그 밥 먹을 때 쓰는 포크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포크. 포크는 약간 구어긴 한데 people이에요, people. 사람들. 그러니까 old folk니까 seniors. 그죠? 노인들은 consume materially. 어떤 물질적으로 소비를 하지만 they give back. 돌려줍니다. behaviorally. 뭐예요? 행동상으로 뭔가를 사회에 환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보고 본받을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 예를 들면 providing a leveling reasoning center. 어떤 중심 역할을 해준대요. 어떤 중심 역할? 레벨링이면 우리가 평평하게 하는 걸 레벨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좀 기울어져 있으면 좀 약간 부당한 상황 같은 걸 평평하게 해주는 거, 해결해 주는 거 한마디로. 그리고 reasoning, 추론, 추리 이런 거, 사고 이런 거, 그런 것도 중심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tumult. 터멀트에 대해서, 자, 터멀트 같은 경우는 뭐 딱히 중요한 단어는 아니긴 한데 뭐 알면 좋아요. 소란, 소동 이런 뜻입니다. 소동 같은 게 있을 때 레벨링 역할을 해주고 리즈닝 역할을 해주는 중심 역할을 해준다 이거죠. That often swore. swor은 우리가 소용돌이 치는 걸 얘기하죠. Around them. 그들 주변에서 소용돌이 치는 그런 사건 같은 게, 소란 같은 게 벌어졌을 때 좀 중재나 해결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분명히 사회에 기여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사회에 기여를 한다라는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그거 요지 찾는 거였어요. 이제 찾아볼게요. 1번부터. Seniors have been making contribution to 뭡니까? 기여를 해오고 있다. 가족에게. 그래서 1번 답이네요. 예, 노인들로 기여하는 게 있다. 자, 오답들 보겠습니다. 2번. Modern medicine has brought focus to. 자, 현대의학은 to 이하를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The role of old folk. 노인들의 역할. 그러니까 노인들의 역할이 있다. 중요하다는 건 맞는데 현대의학이 그 주목을 불러일으켰다는 얘기는 없죠. 2번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네. 그래서 modern medicine 얘기를 한 게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allocating. allocating은 우리가 할당하고 배정하는 거, 나눠주는 거 얘기합니다. 분배하는 거. resources well in a family. 그래서 가족 내에서 자원을 잘 분배하는 것은 determines. 결정해 줍니다. It's prosperity. prosperity가 번영. 그러니까 가족이 잘 되려면 자원을 잘 배분해야 된다. 노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중심 내용과는 거리가 있죠. 자, 4번. The extended family. 대가족이죠. 연장된 가족이니까 comes at a cost of. 이거 수거예요. 이거 수거. come at a cost of. 뭐뭐를 대가로 하다. 뭐뭐의 대가가 뒤따르다. 좀 쉽게 얘기하면 뭔가를 희생시킨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resources. 자원. 자원을 희생시킵니다. 즉 대가족이 있으면 자원의 희생이 따른다라는 뜻. 그 내용하고는 관련 없죠. 자, 18번. 글 순서 바로잡는 문제. 자, 물론 제시 문장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 들어갑니다. Nowadays, 요즘은 the clock dominates our lives. 자, 시계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워낙 지배하기 때문에 that 이해합니다. It is hard to imagine. 상상하기 힘듭니다. 뭐 life without it. 여기서 it은 시계겠죠, 시계. 시계가 없는 삶을 상상하는 건 힘듭니다. 그만큼 시계가 큰 영향을 미친다. 중요하다. 근데
before industrialization 산업화 이전에는 시계가 없었던 시절에는 most society 대부분의 사회들은 used the sun and or the moon 태양이나 달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to tell the time 시간을 구별하기 위해서 시간을 말하기 위해서 태양하고 달을 이용을 했었습니다라고 시작을 했네요. 자 그러면 과거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A, B, C 순서를 바로 잡아볼게요. 자 A부터 출발을 해보세요. For the growing network of railroad. 그래서 철도망의 성장에 의해서 철도망의 성장 때문에 갑자기 시계 얘기 안 하고 뭐 연결어도 없이 그죠? 연결어도 없이 갑자기 철도망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없다?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A번은 제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B번 보세요. When mechanical clocks first appeared까지만 보겠습니다. 기계식 시계가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라고 시작합니다. 자, 근데 C는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세요. These clocks, 이 시계들은 were decorative. decoration 아시죠? decoration의 형용사예요. decorative. 그래서 장식적인 기능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이 시계들은 장식적인 기능이 있었습니다. 시계가 최초로 등장했다. 시계는 장식용이기도 하다. 뭐가 먼저 올까요? 당연히 B가 먼저 와야지.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갑시다. 기계식 시계가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 they were immediately popular. 즉각적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It was fashionable. 그러니까 패션 아이템이라 그러잖아 우리가. 그것은 it was fashionable to 이하가 유행이었습니다. Have a clock or watch. 시계나 손목 시계를 가지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People invented the expression. 그래서 시계가 워낙 유행하니까 이런 표현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Of the clock or a clock. 우리 10 o'clock이라고 얘기하죠. 10 o'clock이 10 of the clock에서 온 거예요. 시계가 10을 가리키고 있다는 뜻이 한마디로. 그래서 10시라는 말이 이제 시간을 얘기할 때 그런 표현들이 여기서 나왔다는 뜻이죠. 뒤에 나오네. To refer this new way. 이런 새로운 방식을 의미하기 위해서. To tell time. 시간을 말하는 새로운 방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최초의 시계가 생겨났고 시계가 유행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뭐라 그럴까 사회적인 영향이 이제 생겨났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A번 다시 가볼게요. 시계 관련된 표현들도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레일로드가 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시계 얘기를 더 해야 돼. 레일로드가 나오게끔 뭐 이끄는 문장 같은 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C번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 시계들은 장식적인 기능도 했지만 not always useful. 항상 유용한 것은 아니었다. 불편한 점이 있다. 왜? 시계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약간 조잡했겠다. 그죠? 그래서 뒤에 This was because 이것은 뭐뭐 때문이었습니다. Towns, provinces. province는 한국어로 치면 도라고 보시면 돼요. 뭐 경기도, 충청도라고 할 때 그 도, 한마디로 지방 and even neighboring villages. 심지어 인접해 있는 그런 마을들도 had different ways to tell the time. 시간을 말하는 다른 방식을 썼대요. 시간에 어떤 절대적인 어떤 통일된 기준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불편하겠네. Travelers,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들은 had to reset their clocks repeatedly. 반복적으로 그들의 시계를 리세팅 해야만 했습니다. When they move, 그들이 이동할 때 from one place to another,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할 때 시계를 리세팅 해야 됐습니다.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는 there were about 70 different time zones in the 1860s. 1860년대는 70개 정도의 다른 시간대가 있었대요. 그 미국에는 주의 수보다 더 많네. 기준이 없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을마다 지역마다 다르니까 뭐예요? 철도는 늘어나는데 시간 기준은 안 정해지니까 어떤 불편함이 계속되겠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A로 연결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철도 네트워크가 성장하기 따라 the fact that 뭐뭐라는 사실 there were no time standards 시간 기준이 없다라는 사실은 was a disaster 참사였습니다. 그렇죠? 연결되죠. 그래서 뭐다? B, C, A로 가시면 돼요. 3번 정답입니다. 자, 19번으로 가볼게요. 19번 X세대 이야기, 밀레니얼 세대 이야기. 자, 문장 삽입 문제입니다. 문장 삽입 문제는 주어진 문장을 보시고 최대한 앞문장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다, 혹은 뒷문장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더 좋은 건 앞뒤로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를 좀 예측을 하고 적극적으로 예측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요령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힌트로 시작했네. 그러나라고 시작했어요. 분명한 증거 또한 있습니다. 밀레니얼이 이제 말 그대로 이거죠. 이 시대 때 태어난 사람들, 이 시기에 81년에서 96년 사이에 그 출생했던 그런 사람들, 밀레니얼 세대의 사람들은 are saving more aggressively, 더 공격적으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 근건 절약을 합니다. For retirement.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후 대책을 세우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Then Generation X did. X 세대가 하는 것보다 X 세대는 거의 70년대 중후반에 태어난 사람들을 X 세대라 그래요. 어쨌든 at the same age, 같은 나이대. 그래서 같은 나이대의 X 세대하고 밀레니얼 세대를 비교를 해보니까 밀레니얼 세대들이 더 적극적으로 저축을 하더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끼워 넣어 볼게요. 어디에 들어갈지. 그러나라고 시작했던 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Millennials are often labeled. 종종 밀레니얼 세대들은 어떤 라벨이 붙습니다.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The poorest, 가장 가난하고 most financially burdened, 그리고 가장 재정적으로 부담을 지고 있는 generation, 세대라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In modern time. 그래서 밀레니얼 시대에 태어난 세대가 참 힘들게 산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 Many of them graduate from college. 대부분의 그 밀레니얼 세대 사람들은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into one of the worst labor market. 최악의 노동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The United States has ever seen. 미국이 지금까지 목격했던 것 중에서 최악의 노동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상황이 안 좋다. With the staggering. 자, staggering 뒤에부터 볼까요? 우리가 load라 그러면 어떤 양 같은 걸 이야기를 하죠. load of student debt. 학생 빚이 staggering. 엄청나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충격적인 이런 뜻. To boot.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갚아야 될 돈이 많은 거죠. 이게 수건데 그것도 엄청난 빚을 가지고 최악의 노동시장으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이거 중요한 표현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1번은 어때요? 1번은 또한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들어갈 캐리는 아니다. 그죠? 빼시고. 자, not surprisingly. 놀랍지도 않게도, 즉 당연하게도 millennials have accumulated. 당연히 밀레니얼 시대가 안 좋은 때 태어났으니까, 안 좋은 시기에 살고 있으니까 less wealth, 부를 덜 축적했겠죠. 즉 부를 많이 축적하지 못했습니다. 누구하고 비교했을 때? Then Generation X did at the similar stage in life. 인생의 비슷한 단계에서 X세대들이 모았던 돈보다는 덜 모았겠죠. Primarily because, 주로 뭐 때문에 fewer of them own homes. 그들 중에 더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즉 X세대 사람들이 밀레니얼 세대 사람들보다는 주택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2번. 아직 안 되겠네, 그죠? 아직은 아니고, but, 그러나 new available data. 자, 이제 나옵니다. 데이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제시 문장에서 또한 분명한 증거가 있다 그랬어. 데이터 얘기를 하는데 또한 데이터가 있네. 그럼 데이터가 여기서 처음 언급됐다 그렇죠? 그 이후에 들어가야 돼요, 결국은. 그래서 3, 4번으로 좁히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3번 아니면 4번이에요. 데이터가 나오니까 providing the most detailed picture. to date도 수거예요. 지금까지 가장 상세한 어떤 묘사를 제공해주는 데이터가 이제 새롭게 나왔는데 그것이 무엇에 관한 것이냐? About what Americans of different generations save까지. 그래서 다른 세대들, 미국인 다른 세대들이 모은 거, 저축한 거, 그것들이 complicates that assessment. 그 평가를 좀 복잡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 yes Xers, Gen Xers, 그러니까 Generation X를 뜻합니다. Those born between 1965 and 1980. 이거 힌트네. X 세대 사람들이 몇 년생인지를 설명해줘요. 몇 년생인지 설명해줘. 이게 왜 또 중요한데? 여기서는 누구 설명하는 거야? 밀레니얼의 탄생 시기를 설명하고 X세대 얘기를 하죠. X세대는 그러면 앞에서 이미 설명이 됐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몇 번이 답이에요? 쓸 수 있는 건 3번도 안 되고 4번이 답으로 들어가겠네. 그럼 연결되는지 봅시다. 어쨌든 1965년에서 1980년도 사이에서 태어났던 X 제너레이션은 X 세대들은 have a higher net worth, 순자산, 더 높은 순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1981년과 96년 사이에 태어났던 밀레니얼 세대들은 순자산은 적지만 더 공격적으로 저축을 한다라는 증거 또한 있습니다. 연결되죠. 그리고 뒤에 뭐 들어가요? And that might put them in a better financial shape.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다? 순자산은 적지만 저축을 열심히 한다라는 사실이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재정 상태에 그들을 위치시키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순자산은 적지만 저축을 열심히 하니까 그나마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 마무리했네. 4번이 앞뒤로 딱 맞아떨어진다. 그죠? 네, 4번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네, 요 지문 좀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죠. 과학 관련 지문들. 좀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일치하지 않는 거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조금 길긴 하지만
그 보기가 그래도 보기를 먼저 보고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유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은 그나마 좀 나았을 것 같네요. 자, 같이 가볼게요. 벗다고 치고 첫 문장 carbonate sand. 자, carbonate니까 우리가 탄소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carbonate라고 하면 탄산염이라는 뜻입니다. 탄산염. 그래서 탄산염이 들어가 있는 모래 which accumulate 쌓이는 거죠. over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 쌓이는 이런 탄산염 모래들 from the breakdown 분해로부터 나온대 이게. coral 그러니까 산호죠. 산호의 분해. 산호가 죽어가지고 이제 분해가 되겠죠. And other reef organisms 그리고 다른 그 산호초에 살고 있는 생물의 분해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이 탄산염 모래라는 것이 are the building material. building material이니까 만들어주는 물질입니다. 구축해주는 물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구축 물질입니다. of the framework 어떤 뼈대 of coral reefs 그래서 산호초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산호가 죽어서 분해되면서 산호초를 더더욱 만든다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but 그러나 these sands are sensitive to 이 모래들은 to 이하에 민감합니다. The chemical makeup 어떤 화학적인 구조의 구성에 민감합니다. of seawater 그러니까 염수다 그죠? 바닷물의 구성에 황 구성에 좀 민감합니다. As oceans absorb carbon dioxide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함에 따라 they acidify 그것들은 산성화됩니다. acidify가 산성화되는 거죠. And at a certain point 그리고 특정한 지점에 이르게 되면 carbonate sand 그 탄산염 모래들은 simply start to dissolve 단순히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산호초를 제대로 못 만들어 주는 거죠. 바다가 산성화되면서 산호초를 형성해야 되는 이 carbonate sands가 분해가 돼 버리니까 어렵네요. The world's oceans have absorbed around 1/3 분수죠, 그렇죠? 3분의 1 of human emitted carbon dioxide. 그래서 바다가 인간이 방출하는 그 이산화탄소의 무려 3분의 1 정도를 바다가 흡수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 산성화가 가속되겠죠, 그렇죠? 거기까지 보셨고, 자, 그다음 문장, the rate 속도죠 여기서는 at which the sands dissolve. 자, 그 모래가 산호초를 만들어줘야 하는 모래가 분해가 돼버리는 그 속도는 was strongly related to 뒤에 거와 아주 강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acidity of the overlying seawater 그 모래 위에 놓여 있는 바닷물의 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and was 10 times more sensitive 10배 더 민감하대요. than coral gloss to ocean acidification 바다의 그 산성화에 대한 그 산호의 성장보다 훨씬 더 민감합니다.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하면 부연 설명해 주죠. Ocean acidification 바다의 산성화가 will impact 영향을 미칠 겁니다. dissolution 분해에 coral reef sands 산호초를 만들어주는 그 모래가 분해되는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뭐보다? More than the growth of coral. 그래서 산호의 성장보다. 산호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산호초가 없어지는 속도가 더 빠른 거야. 그죠? 그러니까 파괴가 더 빠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This probably reflect. 이것은 아마 반영하는 걸 겁니다. The coral's ability. 그 산호의 어떤 능력. To modify. modify는 바꾸는 거죠. Their environment. 환경을 바꾸고 and partially adjust to ocean acidification. 해양의 산성화에 부분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을 반영을 합니다. Whereas 반면에 the dissolution of sands 모래의 분해는 is a geochemical process. geochemical process니까 지구화학적인 과정이다, 그죠? That cannot adapt. 이거는 적응할 수 없는 반면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그 나오는 탄소 때문에 이산화탄소 때문에 바다가 산성화되는 것은 어떻게 적응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제 끝에서는. 자, 그럼 봅시다. 1번부터 볼게요. 1번 보기. 자, 문제 한 번 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찾는 문제였어요. 틀린 거. 자, 1번. The frameworks, 뼈대 of coral reef are made of, be made of니까 몸으로 만들어지다는 뜻이죠. 그래서 산호초의 뼈대는 만들어집니다. Carbonate sands. 첫 번째 문장에 나왔던 거네. 그죠? 탄산염이었죠, 아까. 탄산염 모래가 아까 그 뭐였지? 빌딩 모티리얼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축 물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 자, 2번 갑니다. Corals are capable of. 산호는 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해양의 산성화에. 이거 아까 제일 끝부분에 나왔던 거. 그죠? 이 부분.
이 부분 코랄의 능력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다 그랬죠. 제일 마지막 문장에 언급되었다 그죠. 2번은. 자, 그다음에 3번. 인간에 의해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세계 해양의 산성화의 원인이 된다. 요건 아까 그 3분의 1. 그죠? 인간에 의해서 방출된 그 이산화탄소의 3분의 1이 해양에 의해서 흡수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3번은 맞는 거. 그럼 안 봐도 4번이 답이겠다 그죠? 자, 4번은 왜 틀렸는지 볼게요. Ocean acidification affects the growth of coral more than the dissolution of coral sand. 이거 두 개 반대가 됐네. 위치가 바뀌었네. 그죠? 해양의 산성화는 이 산호가 성장하는 것보다는 아까 산호초에 있는 모래가 분해되는 속도가 더 빠르다 그랬죠. 이 성장 속도보다 파괴 속도가 더 빠르다 그랬습니다. 네, 아까 나왔던 문장. 네, 요 문장이죠. 요 문장. 10배는 더 민감하다. 그죠?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은 완전 반대로 들어갔네요. 4번 정답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지방지 구분 문제 풀어보셨습니다. 아마 쭉 보시면서 나는 뭐 문법에서 뭐 투부정사가 조금 약하네, 그리고 뭐 독해에서는 글순서 바로잡는 게 좀 약하다, 이런 것들 좀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있는 국가직 시험을 치르시든 그리고 내년에 있는 시험을 준비하시든 간에 약점 파악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 여러분들 보완을 하셔가지고 다음 시험에서는 꼭 좋은 점수 얻으시기 바랍니다. 해설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